이제 진도에 대한 내용은 빠릅니다.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에서 문장 쭉 읽어보니까 맞춤표 옆에서 세율 나오죠. 세율이란 문제단 거 알고요.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해당 토지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등기입니까? 미등기입니까? 미등기. 미등기니까 세율에 대해서 볼 때는 70 나와야죠. 70%다 맞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국외란 말은 없잖아요. 1번은 맞고요. 2번 갑시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죠. 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보유 3년 됐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 기간에 불구하고 이거 틀렸고요. 적용할 수 없다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국외에 나왔죠. 국외에 나왔고 뒤로 쭉 가보니까 세율은 돼 있죠. 은자 앞이 뭐예요? 세율. 세율 물어봤다는 거 알고 국외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50%가 틀렸죠. 누진세율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갑이 시가 8억으로 평가된 토지를 사촌형인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사촌형이죠. 사촌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렇게 나왔다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가로 가야죠. 시가니까 얼마 갈까요? 8억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대한 내용은 7억 5천이 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도 키 있어요. 키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쭉 가볼 때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합계액 나오죠. 합계액 나오고 그 밑에서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이 아니라 적다면 합계액이 적다면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증여 한자가 판결로 본다. 적다면 틀렸죠. 37번 갑시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자, 이 문제는 표준세율 물어본 거죠. 취득세의 표준세율입니다. 1번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단어 없죠. 그럼 뭘까요? 증여. 증여니까 세율은 천문에 35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상속 농지니까 천문에 23 맞고요. 3번에서 증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천문에 35로 가야죠. 틀렸죠. 답은 3번. 매매 농지, 유상 농지니까 천문에 30. 5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경매 나왔죠. 그럼 뭘까요? 유상. 유상이고 그리고 그 옆에 나대지니까 농지외. 유상 농지외니까 세율은 천문에 40. 맞죠? 38번 토지분 재산세 합산 토지로서 옳지 않은 것. 토지분 재산세 물어볼 때에 이 내용 문제상으로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 아닌 것 했으니까 분리과세를 물어본 겁니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초과자 나왔죠.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2번에서 상가 건물의 토지. 이 토지는 영업토지죠. 영업토지는 영업토지만 따로 합쳐요. 따로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에
3번에서 고개 쭉 가니까 염전 나왔죠. 소금은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산업 관련 토지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3번. 4번에서 주거지역 농지,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 활용도는 농지, 일치하지 않았죠. 이렇게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내용은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예요. 이건 종합합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도 고개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초가 나왔죠. 뭘까요? 종합합산 됩니다. 39번 양도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 양도의 뜻인데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것이 양도입니다. 이제 거기 내용 알고 1번 볼 때 자동차는 부동산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 아니고요. 2번 토지 경계 변경. 토지 물건 들어갔고요. 그리고 토지 경계 변경 나오고 뒤에 쭉 가니까 교환 나왔죠. 이제 교환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입니다. 양도인데 교환 나오면서 양도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뺀 교환이란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양도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으로서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오고 교환 나왔으면 토지 경계 변경은 토지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걸 말합니다.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교환되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경계 변경 나오고 교환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또 다시 교환의 취소 이 말 나왔으면 취소는요. 소급에서 무효죠. 교환을 무효시키니까 그 경우도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문장에서 교환 단어가 나왔을 때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교환이란 문장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조로 한 교환 그랬으면요. 양도.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광호권 형체 업적, 무체재산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 아니고요. 주주 회원권 나왔으니까 기타 자산. 그리고 지분 변경 됐음으로써 대가 받고 소유권 넘기는 겁니다. 이건 양도입니다. 답은 4번.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 물건 들어갔어요. 물건 들어갔으나 뒤에서 담보 제공했다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담보 나오고 뒤에가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채권자 담보권 실행 말 없죠. 그렇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또 다시 하나 더 기억할 거 양도 담보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가 채무 불이행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구별하시길 바라고요. 40번 양도세 옳은 것 1번 양도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있죠. 그러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때문에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양도세가 국세니까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2번 갑시다.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신고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손이 발생되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때는 매매 맞습니다. 가산세 가산. 예정 신고 이행하지 않고 확정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가산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2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고 3번에서 골프 회원권 양도한 경우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이다. 틀렸습니다. 과세 표준은이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처럼 과세 표준은 나왔다면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틀렸죠. 과세 기간 물어봤잖아요. 은자 앞에가 문제니까 문제 키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확정 신고 기간 물어봤다면 그때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물어봤는가 정확하게 알고 푸시면 돼요. 거기에서 5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된 경우 신고 의무 없다. 틀렸죠? 신고한다.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두 개를 팔았으면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5번도 틀렸고요. 25번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관련 없는 것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추었을 때 비과세죠. 그럼 보유기간과 관계 있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3년 하였을 때 되는 것으로서 적용 있고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 보유기간과 관계 있죠.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이었으면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에 대한 내용 보유기간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과 5번 보유기간과 관계 있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 26번 취득세 취득시기 옳은 것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나온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빠른 날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상속이니까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 취득 경위를 본다면 주겠다고 약조한 날, 인도받은 날, 등기 날 어디가 빠를까요? 계약한 날짜가 빠르겠잖아요. 계약일로 가야 되는데 등기일이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대한 내용 키단에 있어요. 키단어가 뭐였냐? 계약 해제예요. 계약 해제 이 말이 나오면서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두 가지 경우를 갖춰야 돼요. 한 가지 경우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입니다. 그렇게 갖춰줘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보니까 등기를 이행했네요. 등기 이행했으니까 당연히 뭘까요?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등기 날짜가 나올 건데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는 서로 간에 입맞추는 날짜니까 개인 간 매매일 때는 지자체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보도 안 해요.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 어떤 게 빠른 게 일반적일까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가 빨라요.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돼야 됩니다. 틀렸죠? 가로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봅니다. 그 내용으로서 가로 내용은 맞았으나 가로 박이 틀렸으니까 이 문제는 틀린 문장이고요. 4번에서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연 단위로 돈 준 날짜와 연부금 완납한 날짜와 어디가 더 빠를까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짜가 빠르겠죠. 그랬으니까 사실상 연부금 완납일이 아니라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5번 건축물을 건축 앞에가 허가 뭐가 이 말이 없으니까 그 두 개를 포함시켜서 빠른 날입니다. 허가받고 신축했으면 사용하라 함으로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으면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빠른 날 맞죠? 답은 5번 됩니다. 27번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를 기록했다. 틀린 것은 자 1세대 갖추었죠. 1주택 갖추었죠. 이제 2년 보유만 갖추면 비과세 되는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경우를 기록했다. 틀린 걸 찾아라. 2년 보유 예외 사항의 문제죠. 이제 문제 내용 잡아냈으니까 볼 때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그럼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거주 5년. 보유 아니에요. 거주예요. 거주 5년 이 말이 있으니까 2년 보유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해외 이주 나왔죠.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요.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맞죠? 어떤 사람은 이 2년 숫자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더만요. 해외 이주에서 이자가 있으니까 따라간다. 2년 내 양도. 이렇게라도 외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수용 나왔죠. 수용 단어 이 자체로서 2년 보유 갖춘 겁니다.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국외 거주 나왔죠. 국외 거주 나왔으니까 여기도 빨리 팔아야죠.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음으로써 2년 보유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1년 보유 사업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서는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입니다. 사업상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틀렸고요. 또다시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나왔다 하더라도 틀렸습니다. 거기에서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거주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1년 거주로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5번인가 나왔어요. 1년 거주 두 개 틀렸죠? 답은 5번 되고요. 28번 국내 소재 부동산 설명 옳은 것은 1번 증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마침표 옆 보니까 신고 납부죠.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어요.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제 예외사항으로서 상속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후발적 사유였으면 후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또 지방세 신고 납부 기간 물어보면서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하러 간다.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날까지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증여니까 상속단은 아니죠. 원칙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맞죠? 증여일 때의 취득 시기는요. 계약일이거든요. 계약일 나오도 맞고 취득일 나오도 맞습니다. 2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여기도 신고 납부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되면서 앞에가 등록 이만 나왔죠. 그럼 어떨까요? 하루 간다. 신청서 접수 날까지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통 징수에 의해서 한꺼번에 징수한다. 주택분 재산세에서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 말이 있으려면 껌이 있어야 돼요. 껌은요 20만 원. 주택 나오고 껌 20만 원 나왔으면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그 한꺼번에 징수하는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됩니다. 틀렸죠? 껌 없잖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자, 뭘 물어봤습니까? 재산세 물어봤습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까? 는자 앞이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틀렸죠? 문제 키 못 잡고 문제 풀면은요 계속 틀리게 됩니다. 화장발에 섰거든요. 제가 많이 속아봐서 알아요. 4번에서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월 내에 애정신고해야 한다. 마침표 옆이 애정신고죠. 애정신고니까 애정신고 기간 물어본 거예요. 기간은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틀렸죠? 양도일로부터 2월 내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온 것이 7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7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왜? 포인트를 못 잡았으니까요. 포인트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그랬어요. 틀렸죠? 뭐야? 달의 말일. 이제 포인트 잡아냈겠죠? 그 다음에 29번 소득세, 납세 의무 옳은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다. 틀렸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거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주자만 있고 비거주자는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요. 거주자로서 국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문제 하나만 고집하지 않을게요. 그 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키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 알 수 있는 내용을 키우시면 됩니다. 2번 갑시다. 분리과세 주택. 거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주택.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되고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0.2%의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라니로서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가로 나오잖아요. 상가로 나오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주택이니까 임대사업에 등록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0.2%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세요. 조심하시지 마시겠죠? 뭐였어요? 주택.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0.2%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가산세 가산된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 양도는 분류 과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자, 지역권은 민법에서 배울 때에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없죠. 팔 수 없으니까 양도란 말이 뭐였어요? 팔다잖아요. 그러면 지역권 팔다 이 말은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로 가야죠. 그런데 과세한다 틀렸죠. 4번에서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 자 공동소유 이 말 나올 때에 양도로 물어봤는가 임대로 물어봤는가를 구별하세요. 양도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양도가 파는 거니까 각각 소유, 임대로 물어봤다면 한 사람에게 비과세는 거니까 한쪽에 멀어지죠. 집은 큰 자 소유. 자, 거기 문장에서 양도로 물어봤습니까? 임대 물어봤습니까? 양도하는 경우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각자 소유로 가야 돼요. 틀렸죠? 5번 법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장 경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향하는 자가 개인이 돼야 돼요. 주체가 개인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법인이죠. 법인이 주체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는 법인세입니다. 문장 끝에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법인에게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거기에서 5번 틀렸고요. 30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설명,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별도 합산. 문장 보니까 합산이란 단어 합자 나왔죠. 합자 나왔으니까 뒤에서 재산세는 소유자에 대해서 시, 군, 구별로 합산. 여기서 왜 재산세에서 시, 군, 구별 이 말이 나오냐면 재산세는 시, 군, 구의 경비로 쓰는 세금이니까 시, 군, 구별 나온 겁니다. 맞고요. 그리고 뒤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왜 여기서 국내란 말이 나올까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거든요. 국세니까 국내 이 말 나왔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 단어 보니까 요 단어에가 합자 있죠. 합자 있으니까 합친다는 겁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니까 소유자별 합산 맞고요. 어떤 세법은요 글자 찾기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풀릴 수 있으니까요. 거의 한 70%가 그래요. 나머지 30%는 이제 이론적 내용이고요. 2번 갑시다.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 세액 산정. 재산세는 이론적으로서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니까 거기에서 주택별로 세액 산정.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그 단어에 합자 있죠. 합자 있으니까 소유자별 합산하여. 맞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의 경우 물납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재산세만 인정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해원제 골프장, 고급 월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된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그 내용 알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단어 보세요. 단어 보니까 여기가 합자 나왔죠. 합친 거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다. 그러면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요 단어로서 알려줘요. 비례세율은 합친 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여기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볼 때에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토지든 건축물이든 4%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면 종부세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까지 관련 있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틀렸고요. 영업용 건축물은 자 여기서 문장 가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죠. 건축물로 끝났다고 한다면 재산세에서 세율 물어본다면 일반적 세율 기억하세요. 0.25%예요. 그럼 이제 볼 때 건축물로 끝났다면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로 됩니다. 문장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는가 구별하셔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종부세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 건축물로 끝나지 않고 건축물에 딸린 토지 이렇게 토지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으면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인가 아니면 별도 합산인가 아니면 종합합산인가 구별하셔가지고 분리과세였으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합쳤다는 내용으로 나온다면요. 종부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건축물로 끝났는가 토지로 끝났는가 보고 건축물로 끝났다면 무조건적으로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편하겠죠.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범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저 얼굴 보세요. 얼굴 더럽기 때문에 범위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1번 갑시다. 공무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다 옳은 것. 여기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오면 되냐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갑시다.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신고했죠. 신고했다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답 아니죠. 2번에서 상속 나왔죠. 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상속 단어와 신고하지 아니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틀렸죠? 답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국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에서 연부 나왔죠. 그 밑에 줄에서 무상 나왔죠. 이렇게 세 단어가 다 있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입니다. 3번도 답 아니고요. 4번에서 거기 어느 쪽으로 쭉 가보니 끝에 어떤 말이 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게 답이네요.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십시오. 이것도 틀렸습니까? 그러면 배신 때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 불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사용자. 32번 취득세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도 키 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렇게 나온다면 믿음기 전매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무겁게 산출세계 80로 나오죠. 맞죠? 만약에 거기에서 신고하고 매각 나오면요. 그때는 산출세계 80이 나오지 못합니다. 중가산세 제외됩니다. 기억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렇게 나왔으니까 산출세계 80으로서 맞고요. 니은도 키 있어요. 신탁법. 신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조합 단어가 있으면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신탁 나오면서 조합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비과세입니다. 자, 거기에서 조합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요. 과세한다. 그런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디귿 연부 취득 경우는 연부금 총액이 과세 표준이다. 틀렸죠.
아까 했잖아요. 연부 금액.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은 과세. 뭘로 가세? 소유권 등기로 가십니다. 아까 취득세에서 세율 적용되는 거래들은 과세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분할 넣으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과세잖아요. 그런데 과세 드는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디귿, 니은, 니을로서 답은 4번. 33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서 쭉 가니까 주택 나왔죠. 주택 단어 안에는 부스토리를 포함한다로 나왔으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치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떤 단어 있어요? 합. 들어가겠죠. 해당되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유닛은 6억 초과입니다. 2번에서 종합합산. 여기도 합자 있죠. 그러면 합쳐야죠. 합친 것으로서 기준금액은요 5억 초과. 맞고요. 별도 합산도 종부세 적용되겠죠. 그때 기준금액은 80억 초과. 맞고요. 4번에서 국내 소재 작용농지. 작용농지란 말은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예요.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분리과세. 분리니까 합친 거 아니죠. 그럼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답은 4번. 5번 종합합산. 여기 나왔으니까 5억 초과. 납세무 있는 것이고요. 34번. 양도소득세 설명 옳은 것 1번.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이제 보죠. 문장에서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형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영업권 앞에다가 형체를 만들어 주면은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상물에 들어갑니다. 형체 만든 건 간단해요. 간단하게 앞에다가 부동산 이 말 붙었으면요. 이 형체 있죠. 형체 만들어진 거예요. 또 다시 고정자산 이 말이 있으면요. 여기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로서 영업권 앞에가 부동산 단어, 고정산 단어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때 있으면은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입니다. 그럼 볼 때 영업권 앞에 고정자산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면서 함께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때는 형체를 만들었음으로써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1번은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 공제한다는 말은 합친다. 자산에 관계없이 합칠까요? 자산끼리 합칠까요? 끼리 합쳐요.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 합치고요. 주식 그룹은요. 주식 그룹끼리 합칩니다. 그런데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11일 내에 신청에 의해서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보니까 맞춤표 옆 보니까 뭐 나왔어요? 분납. 분납이 문제 키죠. 양도소득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 틀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부를 분납? 아니에요. 일부 분납 이거요. 또 분납의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기지 않아요.
나쁘기 위한 내 신청입니다. 이렇게 3개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국외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토지 양도로서 발생한 소득은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이제 볼 때에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죠. 이때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어요. 납세가 있으니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는다 틀렸죠. 5번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무상이 빠져야 맞습니다. 무상까지 끼었으니까 틀렸죠. 다음 거기에서 1번 35번 종합부동산세 오른 것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종합부동산세 포괄적 내용의 문제예요. 1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범위는 재산세 주택 범위와 같다. 먼저 재산세부터 합시다. 재산세의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됩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볼 때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종부세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4%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에는 별장 제외, 재산세에서 주택에는요 별장 포함. 그럼 범위가 다르죠. 다른데 같다 틀렸죠.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물납,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먼저 물납부터. 물납은 없다. 그 다음에 분납 보는데 분납은 250만 원 초과. 2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마침표 앞을 보세요. 앞 보니까 세액공제 나왔죠. 세액공제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1세대 1주택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려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쉽죠? 이것도 어렵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럼 다시 볼까요? 5번 보세요. 5번. 5번 보시면은 마침표 옆 보니까 세액공제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려면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1세대 1주택.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또다시 세액공제 앞에 연령 나오죠. 연령이니까 나이가 나와야 돼요. 나이는 60세 이상. 그래서 연령의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와 60세 이상 요 두 단어가 있으면 연령의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또 다시 앞에 가보니까 세액공제 또 있죠. 그 방금 읽었던 문장 앞에 세액공제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단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또 가보니까 보유 나오죠. 보유는 5년 보유. 그럼 보유 세액공제란 말이 있으려면 5년 보유, 1세대 1주택 이 두 단어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서 5번 문장은 맞죠? 4번 갑시다. 4번에서 3주택 이상 소유 경우 직전 연도에 어떤 말 나왔어요?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이 단어 보자마자 세부담 상한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직전 연도 나오면 일반적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하나 조정지역 단어와 2주택 단어 둘 다 있다면 그때는 100분의 200까지입니다. 또 다시 3주택 이상 이 말이 있으면 여기는 100분의 300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요. 간결하게 구별하세요. 자, 조정지역 이 단어와 2주택 이상 요 두 단어가 둘 다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물어볼 때는 요 이자에 따라가면 돼요.
2자에 따라가니까 어디 나올까요? 100분의 200까지. 또 되겠죠? 그럼 전전도세에게 100분의 200을 초과했으면 까지니까 초과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3주택 이상 이렇게 나왔다면 요 3자 숫자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은요 100분의 300까지. 되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거 맞았겠는가 틀렸겠는가? 틀렸죠?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성립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D페이지에서 36번. 재산세 옳은 것은 1번. 주택은 부수 토지를 제외한 주택이다. 틀렸죠? 포함돼야 되겠죠? 1번 틀렸고 1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맞죠? 그리고 거기다가 세율, 이때 세율은요 누진세율 적용 후 세금액을 시가평의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에게 납세금 부여한다. 맞죠? 시가평의 비율로서 나누어서 고지서 나오면 될 거잖아요. 2번 맞고요. 3번 납부 개시일 현재 틀렸네요. 재산세와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날짜에 관련된 단어 나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 취득일, 등기일 나오면 다 틀려요. 납부 개시일 틀렸고요. 뒷문장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라 하면 공부상 토지만을 말한다. 만자 때문에 틀렸네요. 토지만을 말한다 했으니까 다른 건 끼지 못한다는 거죠.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미등록 토지도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산세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로 이렇게 할까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고지할까요? 합쳐서 주택으로 고지합니다. 틀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나올 때에 2분지 1 세금액은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틀렸죠? 37번 갑시다. 상속받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18%다. 양도 차익 18%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가 안 된가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볼 때 여기서 토지죠. 토지니까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보유 3년만 갖추면 돼요. 보유 기간은 소유 기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하여야 소유가 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팔 때까지 기간이 3년 되면 됩니다. 여기서 상속이니까 취득한 날짜는요. 상속 개시일. 그때가 2017년. 팔았던 연도는요. 2019년. 그러면 3년이 안 됐네요. 안 됐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양도 차익은 1억이다. 양도 차익 산정할 때는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그때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를 뺀 나머지는 증빙을 갖춰야 인정입니다. 그럼 보니까 자료에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도 들어가야겠는데 증빙이 없죠. 그러면 필요경비는 얼마가 되냐면 거기에서 2억 8천 됩니다. 양도가액 4억에서 2억 8천을 빼주니까 양도 차익은 1억 2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고가 주택을 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본공제는 는자표가 기본공제죠. 문제 키 잡아냈어요.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부동산 그룹으로 팔았죠. 그럼 얼마 공제? 250만 원. 부동산 그룹끼리니까 250만 원이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세율 물어봤죠? 세율 물어봤으면서 거기에서 상속 나오죠. 세율 물어볼 때 상속 나왔다면 피날 때부터 시작. 피난 날짜는 2010년, 팔았던 연도는 2019년. 그러면 2년 이상 됐죠. 2년 이상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비사업용 토지임으로 인해서 누진세율인데 16%부터 52%까지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40% 비례세율이 다 틀렸죠. 뭘로 가야 될까요? 누진세율. 5번 갑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예정신고 기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기한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양도일의 달에다가 둘을 더해서요. 둘을 더해서 하고 그 달의 말일. 그러면 여기서 4월에다가 둘을 더하니까 6월. 그 달의 말이니까 6월 30일. 맞죠? 뒤에 갑시다. 예정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확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가산되지 않는다. 가산됩니다. 숫자만 틀리지 가산세 가산돼요. 숫자는 예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예정신고 않고 확정신고 했다면 50% 감면되니까 무신고 납부세액의 10%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대 때리나 1대 때리나 때린 건 때린 거죠. 아닙니까? 그럼 맞는 걸로 해야 좀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럼 맞는 걸로 합시다. 2대 맞으나 1대 맞으나 맞은 거죠. 맞은 건 맞은 거니까 이제 경찰서에 고소해야죠.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8번 갑시다. 국외자산 양도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문제 키 잡아냈죠? 국외자산 옳은 것.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틀렸죠. 5년.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적용 배제하나 기본 공제는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 가능하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2번. 3번 갑시다. 양도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것을 국외 자산에 대입한다? 말이 안 맞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입니다.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가 알 수 없다면 그때는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미등기 국외 나왔죠. 그리고 쭉 가니까 세율은 그랬죠. 뭐 물어본 거예요? 세율. 물으면서 국외에 나왔으니까 누진세율.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국외 자산은 물납뿐만 아니라 분납도 적용된다. 물납은 재산세만. 그러니까 물납이 빠져 맞겠죠. 5번 틀렸고요. 39번은 먼저 문제부터 수정합시다. 수정 않게 되면 답이 2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요. 문장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모의고사나 문장 더럽게 나오지 실전 문제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니까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1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좀 고쳐주십시오.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고쳐놓고 이제 문제 풉시다. 거기에서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1번 봅시다. 1번에서 일시급 나왔죠. 그랬으면 할인받은 금액이다, 할인된 금액이다. 할인된 금액. 할인받은 금액은 돈 준 금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에서 법인이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이자 금액. 자, 이건 누구 취득이에요? 법인 취득. 법인 취득이었을 때 할부이자, 연불이자,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답은 거기에서 2번 되겠네요. 3번은 개인 취득이죠. 개인 취득이면서 중개보수 나왔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은 포함되지 않고요. 4번 이주비 부가가치세. 이건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죠. 이주비 포함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으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5번에서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 어떤 말 나왔어요? 별개. 별개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로 될 것이고요. 40번 취득세 세율 오른 것은 1번에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뭘까요? 탄력세율.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방세는 탄력세율 다 두고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 1번이 맞죠? 2번 갑시다. 고주택 별장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8%다. 보니까 여기는요. 고주택 별장이니까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8% 더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8%다 그러니까는 좀 또 속았죠. 해볼까요? 해봅시다. 별장을 신축하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별장을 신축하다 했으니까 신축에 대한 표준세율 정해야 돼요. 몇일까요? 1000분의 28 플러스 8 그러면 몇일까요? 10.8%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득 원인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8%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3번에서 과밀 억제권력 네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옆에서 본점, 그 밑에서 신설, 증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과돼야죠. 중과될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4% 더하는 거죠.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200을 합한 세율이 돼요. 왜 의란 말이 거반다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하면은요. 1000분의 20이에요.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장 하나 띄었으면 2%죠. 그럼 여기는 2%예요. 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볼 때 여기서 의란 말이 곱한다는 거예요. 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00분의 200이니까 요거 띄고 요거 띄면은요 2 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구구단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가요? 2는 4 이렇게 외우죠. 그게 2는 여기 의 나오잖아요. 뭐예요? 곱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는 4.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란 말이 나온다면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100분의 400일까요? 100분의 200일까요? 200.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유상 나왔죠? 뒤로 쭉 가니까 주택 나왔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1, 2, 3. 유각이었으면 1, 1000분의 10. 구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구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틀렸죠? 1000분의 40이 아니라 1000분의 30. 5번 동일 물감. 둘 이상 세율. 끝말은요? 높은 세율. 지자체의 정한 세율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반타작 하신 분 계십니까? 한 17개나 18개 정도 맞히신 분. 그러면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푸는 능력이 없어요. 세법은 공부 시간량이 훨씬 부족해요. 훨씬 부족하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음으로써 이제 단어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단어 찾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16개나 18개 맞췄으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더 맞춰야 돼요.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서 문제 맞힐 때 보통 한 23개, 4개 맞췄으면 실전 가가지고는 11개, 12개 맞춥니다. 거의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어때요? 이론 내용 아실 겁니까? 아니, 학문 아실 겁니까? 아니면은 시험만 하실 겁니까? 시험만. 그러니까 단어 찾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 찾기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에 대해서 단어가 어떤 단어 나온가를 보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